인사할 때마다 맨날 쑥스러워요. 20분. 자, 오늘 프린트 가지고 들어오셨죠? 예. 자, 우리 지난주까지 뭐 배웠죠? 지적을 배웠죠, 지적. 뭐, 지적해봐요. 뭐,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요. 요 지적, 그럼 뭐예요? 지적, 그러면, 눈으로는 지적을 읽어야죠. 지적은 뭐예요? 자, 이번 달에 요것만 알면 돼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요거는 까먹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사실관계 있죠. 사실관계가 뭐예요? 이건 뭐예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토지의 표시. 표시 그럼 뭐예요? 요거는 요거죠. 요거. 무슨 관계? 사실관계. 자, 토지의 표시는 몇 개가 있어요? 6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6개 있죠. 자, 6개가 뭉치면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예요? 필지. 뭐 현대인들은 다 어디에서 살아요? 요거에서 산다 그러죠. 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사각형에 산다 그러죠. 뭐 처음에 태어나면 어디에서 살아요? 아파트. 아파트도 사각이죠. 사각. 죽을 때도 어디에 가요? 봉안당으로 가죠. 봉안당. 봉안당도 뭐예요? 사각형이네요. 여기 바로 사각형으로서 우리 이제 필지라고 그러죠.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필지로서 그러면 한 필지가 되는데 필지. 그러면 필지는 뭐예요?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나와 있죠. 필지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죠? 토지, 그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몇 개? 3개.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해서 토지 등록 단위 그럼 뭐예요? 필지. 이렇게 된다 그러죠. 필지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 주된 토지죠. 정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그래서 사실 뭐 11월달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이것만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그럼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남는 게 없어요. 11월달 12월달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봐봐요. 자, 등기 그러면 뭐 생각나요? 그걸 권리관계. 그래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프린트 가지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맨 뒤 페이지 보면 뭐가 있어요? 여백을 하나 더 쓸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등기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문제 출제도 안 되는데 사실 몇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우리 공시법령이 종합적인 법률이에요. 약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24문제지만 약 8, 90문제가 커버되는 게 바로 공시법령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제 민법도 어디 정도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특질이라고 한번 써봐요. 물건의 특질. 특질이라는 것은 특징입니다. 물건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우리 숙제하자고요. 자, 요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써서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건의 특징을 그러면 두 개, 절대성과 배타성. 요걸 꼭 외워달라는 겁니다. 요걸 외워두면 이제 민법에서 물건법 총칙 부분이 큰 줄기가 잡혀요. 그러면 물건은 뭐예요? 절대성과 뭐가 있어요? 배타성. 여기 무슨 적혈이 있죠? 우선적 혈액. 기본적으로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우선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 임차권 있죠.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여기 뭐가 나와 있죠? 물권적 형구권. 요거는 매년 출제돼요. 올해도 역시 출제되고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 그 다음에 해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몇 종류다? 세 종류. 목적물 반환, 제거, 해방.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반환 청구권을 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가 필수라는 거야. 여기 위에다 써놔요. 점유가 필수라는 거야. 점유. 자, 반환 청구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점유하니까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를 해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뭐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거부터 빨리 타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당권은 A가 점유해요? B가 점유해요? A가 점유하죠. 왜? 자기 집을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봐. 은행이 점유해요? 뭐 A가 점유해요? A.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반환은 뭘 요구한다? 점유. 그럼 저당권에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은 뭘 청구할 수만 있어요? 재고와 해방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작년에도 간접적으로 출제됐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럼 물건이 이제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쌍칼을 채워줘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식, 그렇죠. 공시의 원칙. 옆에다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놔요. 자, 부동산은 등기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뭐예요? 인도. 이렇게 써놔요.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예요. 동산은 뭘로서? 인도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무슨 기능은 있어요? 읽어봐요. 공시 기능은 있죠. 근데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그러면 일물일권주의 하나 써놔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래서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용익물건이라고 하나 써놓고요. 용익물건.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하나 써놔요. 집합건물은 요거는 A적 측면입니다. 예외. 그래서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요걸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요. 여기가 쉽죠.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무슨 물건? 용익물건, 집합건물은 뭐예요? 일물일건주에 뭐가 된다? A외 간접적으로 우리 또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물건의 특징은 그러면 요걸 좀 암기를 하자고 봐봐요. 자, 절대성 그러면 뭐예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해방. 반환 청구는 뭐가 필수다? 점유가 필수라는 거예요. 저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산은 인도로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일건지, 애적인 측면에서 용익물건과 집합건물은 원칙이다, A다. A, 왜? 자, 그러면 한번 외워보자고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우선적 효력. 여기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여기는 공시의 원칙, 일물일건지.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공시의 원칙 읽어봐요. 절대성이 아니죠. 베타성이잖아. 베타성. 공시의 원칙은 여기 있었잖아요. 이걸 완전히 아무거나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자기가 머릿속에 윤곽을 딱 잡아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절대성. 우선적 효력. 절대성. 자, 그러면 일물일건지. 절대성.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물권법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완전히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써놨으니까 절대성 인간 리모컨이에요. 불러볼래요? 우선적 효력. 천천히 불러줘요. 그 다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그 다음에 해방. 이렇게 나오죠. 자, 베타성은 뭐예요? 공시의 원칙. 부동산은 뭘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사는 뭐예요? 인도로서. 그럼 여기에도 이제 법을 한번 붙여볼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시.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은 크게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가 있죠. 요거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뭐에 끌어온 겁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을 잘 알려면 뭘 잘해야 돼? 읽어봐요. 물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뭐예요? 다음 달 코스에 민법 책 좀 읽어오세요. 등기법 시간에 민법 책 읽어오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한테 자랑을 해요. 선생님 저 민법 총칙 읽어왔습니다. 돌아버려. 제가 민법 총칙을 읽어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권법을 읽어오라는 거잖아. 물권법. 그러니까 가슴이 터져.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형님님들이 공부하는 요령은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요령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읽어봐요. 요령이야.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우리 형님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없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5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40문제. 그럼 다 못 풀고 떨어지니까 얼마나 한장합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맨날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현재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현재를 직시해서 40문제를 다 못 풀면 몇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몇 문제? 30문제만 풀어요. 30문제만. 그러니까 학교론 30문제, 민법 30문제 풀면 돼요. 근데 학교론 40문제 다 풀다가 민법 15문제 풀면 땡땡땡땡 그래요. 그러니까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절대 뭐의 실력이 아니야.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창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뭐의 나름대로 요령이 없으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요령을 읽게 하면 되죠. 요령을 찾아서 공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공부하는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이제 토요일날 뭐 양치질을 막 했어요. 양치질하고 뭐예요? 이제 씻고 다 나왔는데 로션을 바른다 보니까 뭘 안 했어요? 요걸 안 했어요. 면도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까먹었다라는 거야. 이제 뭐예요? 요렇게 이제 52세가 되니까 뭐예요? 깜빡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션까지 바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예요?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깜빡 하는 겁니다. 역시 뭐예요? 딴 게 없어요. 역시 요령이야.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제 하나씩 깜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동산 등기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읽어봐요. 물건을 잘하는 거야. 그럼 물건법 관련돼서 물건법이 몇 문제냐? 14문제가 출제돼. 요 4문제가 뭐냐 하면 등기법 문제예요. 등기법. 그러면 등기법 자체는 몇 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면 등기법은 오리지널 문제로 한다면 뭐예요? 민법하고 등기법까지 합치면 뭐예요? 객관적으로 12문제에다가 여기 몇 문제죠? 4문제. 근데 요 4문제는 주워 먹는 문제야, 사실. 물권법에서 등기법은 아주 쉬운 문제거든.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올해 까닭이 오히려 공법보다는 공시하고 세법이 까닭이 많이 나왔어요. 봐봐요. 자, 지적 있죠. 등기 있죠. 그 다음에 세법이 있어요. 근데 딴 선생님들이 저는 포기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딴 선생님들이 이걸 자꾸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적이 사실 뭐예요? 이 지적은 12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10문제 이상은 누구나 다 맞춰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세법은 몇 문제예요? 16문제죠.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짜는 거야. 지적하고 세법하고 등기 포기하고 나오니까 올해 세법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전부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이 뭐예요? 까락이 나온 경우가 오히려 공법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왜 등기 선생은 뭐 등기 포기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왜 등기를 자꾸 포기하라는 거? 그럼 보통 보면 사람들이 지적하고 세법 요 두 개를 해가지고 뭐예요? 24개를 넘기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거든. 그렇지 마요. 등기는 어느 정도 수업만 들어가면 8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문제는 나오는 게 똑같아. 지문만 변형될 뿐이지. 그러니까 자 4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재수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8개에서 10개는 누구나 맞춰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를 하니까 8개를 주워 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해요.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차라리 이거 포기해요.
세법복이에요. 세법복이에요. 자, 준호형이죠. 토요일날. 자, 토요일날. 뭐, 준호형이 뭐, 금요일날 뭐, 합격자, 뭐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을 했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상이 좋긴 좁아요. 누가 뭐, 친구라고 왔어요. 그래서 뭐요? 뭐뭐 인봉인데, 자, 그래서 동창이에요. 보니까. 영서초등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나왔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뭐예요? 걔예요. 세상이 참 좁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봐봐요. 맞아요. 착하게 살자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듣지 말고 뭐예요? 요거 부동산 등기법 아주 쉬워요. 등기법을 잘하려면 역시 등기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물건에서.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일물일건지. 하나의 물건에는 뭐예요? 하나의 권리가 탄생하거든.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에 대해서 A가 있어요. 무슨 물건? 영입물건. 영입물건과 뭐예요? 집합건물. 자, 요것도 일단 애워놓고 이해하면 좋아요. 봐봐요. 애워놓고 이해하면 나중에 먼저 애워. 법하고 먼저 애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애워서 암기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형님들의 실패 전략은 바로 이해해야 암기를 한다. 이게 실패 전략이야. 그래서 일단 암기해놓고 이해를 해가요. 그럼 짜릿짜릿해. 자, 그럼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건물.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럼 봐봐요. 자, 우리 이제 필지 배웠죠. 몇 필지? 한 필지. 근데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 요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일건주의해야 되거든. 그러면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 그럼 여기가 7이면 여기는 뭐예요? 7-1. 이게 지적 파트에서 배워가는 거거든. 자, 이번에는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B한테 토지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봐요. 전세권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영입물건은 일물일건지에 뭐다? 예외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게 이제 응용이 돼야 돼. 봐봐요. 자, 이거 이제 작년에 올해 2.5점짜리죠. 봐봐요. 요거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자는 일단 동일하다는 전제 요건을 해봅시다. 자, 전세권, 지상권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는 읽어봐요. 영입물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일물일건지에 뭐다? A이기 때문에. 봐봐요. 전세권 전부, 지상권 전부거든.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한 필지가 되죠. 전세권 일부, 지상권 일부. 그래서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전부 써먹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암기를 해놓으라고 일단. 암기를 해놓고 뭐에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은 자꾸 그래.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안 돼.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암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영불영설이라고 그러는 써먹어야 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외우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해마 기간이 있어. 해마. 이 해마 기간이 단순한 기로서 자꾸 외우다 보면 해마가 자꾸 커집니다. 이 해마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암기를 안 하면 자꾸 적어져. 그래 뇌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뇌출혈이. 그래서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나중에 연세가 되면 고스톱이라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마 기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야 돼. 그러면 영입물건은 그러면 일물일건지에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토지 일부에 자,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가능하다. 맞죠? 여기 무슨 건? 지상권.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일부. 그러면 영입물건은 뭐예요? 읽어봐요. 일물일건지에 해당하는. 근데 일부가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뭘 첨부해줘야 될까요?
도면, 그렇죠.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은 첨부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작년에, 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 정보를 첨부한다. 어때? X. 뭘 첨부한다? 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에 아니에요?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니까 뭐예요? 뭘 첨부해 줘야 돼? 지적도.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거죠. 또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첨부해줘야 돼. 이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안 외우면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뭐예요? 안 외우니까 뭐가 뭐예요? 남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공법에는 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2달 내내 배웠는데 남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부터 외워야 돼요? 공법 6개 과목, 6개 법률부터 외우라고. 6개 법률 뭐 있어요? 또 안 외웠네.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뭐예요? 도계법, 또 뭐예요? 도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그럼 공법의 법률은 몇 개? 6개. 여기서부터 먼저 외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야. 뭐야, 그만. 자, 내용부터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률이 몇 개인지부터 외우란 말이에요.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 법률에 뭘 외워라? 목차를 외워라. 목차를 외웠으면 뭘 외우기 시작해야 돼요? 개념, 그렇죠, 개념. 목차만 외우면 거진 50%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50%. 그러니까 목차를 외웠는데 이제 개념을 외우고 있으면 자기 개념을 사용해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물권적 효용가는 절대성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못 잡으면 물권법 못 잡아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 효력 절대성 여기 있죠. 자, 공시 원칙 배타성. 자, 일물일건지 배타성. 이걸 빡 외워놓으라고. 그럼 여기에다 뭐예요? 여기에다 이제 뭐만 붙이면 돼? 권리만 붙여봐요. 물건은 절대권이면서 배타적 지배, 즉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물건의 특징은 무슨 성이 있다? 읽어봐요. 절대성과 배타성. 자,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놔요. 자, 이번에는 물건의 종류를 한번 외워보자고.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는 토탈 크게 보면 8종류가 있어요.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크게는 이제 2개로 나눠져요. 바로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점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본권. 본권. 자, 본권으로 나눠져요.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요거는 사실상 지배, 요거는 현실적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권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그러면 여기는 제가 지우개를 들었어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학원 원장인 거거든. 이거는 뭐 제가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자, 현실적 지배는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학원 원장 거기 때문에 원장인 거지. 그러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본권은? 그래요. 바로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야. 점유권하고 본권은 근본이 같아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저 본권은 다시 이렇게 써요.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각각을 위에다 권능이라고 써요. 권능. 야,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야, 권리. 자, 우리 그래서 첫 시간에 권리가 뭐냐, 권능이 뭐냐 배웠죠.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권능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읽어봐요. 뭐죠? 권리. 소유권은 읽어봐요. 본권. 본권이면서 물권.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반대 작용이 있어야 돼.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 몇 가지 권능? 3가지 권능. 1등이에요, 2등이에요?
1등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완전 물건이네.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1등 등기법에서 좀 이따 볼 각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각구에 기록돼요. 등기부는 좀 이따 표제부 각구 얼굴로 나눠지는데 어디에 기록돼? 각구.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 각구를 봐야 돼. 소유권이 이에 걸리는 얼굴을 봐야 돼. 부동산의 신상은 어디를 봐야 돼? 표제부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보려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읽어봐요. 뭐예요? 영이. 그래서 밑에다 영익 물건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영익 물건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영익 물건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러면 영익 물건은 몇 종류다? 세 종류가 돼.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용익물권은 뭐가 없어요? 자,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불완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불완전 물건이다. 자, 그러면 요 처분 권능을 해주는 게 있죠. 요 처분 권능. 이게 뭘까요? 이게 담보 물건이 돼.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거당권.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무슨 물건이다? 불완전 물건이라고 그러겠죠.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질권은 뭐예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질권은 민법에서 시험 범위에서 제 동산하고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무슨 건이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럼 불완전 물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을 뭐에 이렇게 빠지네요. 경매로 빠지게 되네요. 그러면 담보, 그럼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 담보 물건은 경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쳐봐요. 담보 물건하고 경매가 만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써놨죠? 임의 경매라고 그래. 담보권 실행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예요. 그러면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 강제 경매와 뭐가 있다? 임의 경매가 있어. 그러면 강제 경매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고, 담보권 실행 따른 경매는 뭐예요? 임의 경매가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 무슨 경매죠? 임의 경매. 임의 경매라는 의미가 떨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물권과 경매가 만나면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가 돼. 자, 그럼 또 하나 잡아봅시다. 자, 소유권 측면에서 봐봐요. 영유물권은 사용수익을 뭐 하고 있죠?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한물건이네. 그러면 제한물건은 크게 뭐로 나눠져요? 영유물건과 담보물건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기가 적어도 물건 8종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 써요. 자, 뭐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 8개. 그래서 물건의 토탈 몇 개다? 8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거는 외우고 가야 돼. 점유권, 본권. 자, 그러면 크게는 이제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진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제한물건이 우선하겠죠. 왜? 제한하고 있으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라는 거. 언제나.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처분. 각각을 뭐라고 그래? 권능. 그래서 권능. 이걸 뭐예요? 완전 물건. 영익물건은 무슨 권능이 있다? 사용과 수익. 그러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읽어봐요. 불완전 물건. 불완전 물건이면서 읽어봐요. 제한물건이면서 본권이네요. 본권이면서 읽어봐요. 물건, 그죠? 이렇게 자꾸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이거는. 물건의 어떤 체계. 그러면 이제 물건법 총칙이 다 이제 물건법의 체계가 잡힌 거야. 자, 물건법 총칙이 그래서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강론 파트에서 뭐예요? 자, 뭐가 나올까요? 점유권 끝나면, 소유권 끝나면, 지상권 끝나면, 제권, 그 다음에 전세권 끝나면, 유치권 끝나면 저당. 그러면 저당권에 특수저당이 있어. 무슨 저당이 있을까요? 건저당권이 있거든. 건저당권.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가야죠.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고 가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기초를 정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물건의 8종류는 완전히 애워줘야 돼. 애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일가피한테 이력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이 사람 무슨 건자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요 B라는 사람이 이 집을 사버렸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죠?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어디가 커요? 소유권. 그럼 요 전세권은 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라지죠.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2개의 법상 지위를 놔둘 필요는 없거든. 그럼 이때는 전세권이 사라져. 그래서 읽어봐요. 이걸 혼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혼동이라는 거야. 이때 전세권은 전체할 필요가 없죠. 왜? B한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진다. 읽어봐요. 혼동이라는 거야. 혼동.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면 봐봐요. 점유권은 어떨까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봐봐요.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권은 점유 권능이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거든. 권능이 같아달라. 다르죠.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요 프린트는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소유권 다 올라가지고 면서 점유권도 있잖아.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권능이 다르기 때문에. 권능. 그러니까 이 권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은 뭐예요? 쫙 강의를 봤을 때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기초적인 요소를 잡아줘야 이제 등기법이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고. 자, 점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점유죠. 점유를 상실하면 뭐예요? 점유권도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했다 안 했다. 누가 죽어버려? 등기가 아닌 가로사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외우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유치권 그럼 뭘 기억해야 돼? 유치하려면 뭐가 필수예요? 점유가 필수죠. 그래서 점유라고 써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사유는 뭐 읽어봐요.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한다. 유치권도 상실해. 그래서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뭐예요? 애인이야, 애인.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해. 유치권도 상실이래. 유치라는 말 자체가 점이잖아. 그렇죠? 유치라는 게. 그럼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요 단계를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오지 마요. 이렇게 오면 써먹지를 못해 나중에. 읽어봐요. 자, 물건의 종류 그러면 물건의 종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어. 외우더라도 이렇게 좀 외우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저희가 쉬는 시간에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돼요.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 점유권과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담보물권에서 담보를 툭치면 앞으로 경매를 생각해야 돼. 담보물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 경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게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가 되는 거야.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도 이제 요거. 자, 물건의 종류도 이제 요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렇게 해서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요거 머릿속에 완전히 해야 등기법을 배울 자격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봐요. 자, 이제 또 하나. 자,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부동산 등기란 개념입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요 등기부를 모르니까 맨날 죽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등기소 거진 등기관 출제 안 됩니다. 등기소 안 나와요.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요 등기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등기부. 그러니까 저는 신기해요. 어떤 공시 선생은 등기부를 설명을 안 하고 공시 등기법을 한다. 참 힘들어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 등기부 하나는 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밑에도 하나 써봐요. 자, 이제 하나씩 눈각이 나타나네.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가 있어. 자, 봐봐요. 읽어봐요. 토지 등기부와 읽어봐요. 건물 등기부가 있어. 토지와 뭐요? 건물 등기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뭘로 돼 있느냐? 세 부분이라고 써요. 세 부분이라고 쓰고 건물은 일반 건물하고 무슨 건물이 나눠져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 뭐예요? 통상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자, 일반 건물은 몇 부분으로 나눠지느냐? 요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네 부분. 그래서 여기서 매년 집합 건물은 나와요. 집합 건물은 나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는 별표 5개가 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다? 두 종류. 토지와 건물. 토지는 몇 부분으로? 세 부분.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일반 건물은 몇 부분? 세 부분. 일반 건물은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또 밑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크게 한번 써봐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요. 자, 일반 건물, 일반 등기부를 한번 보자고요. 표제부. 자, 표제부라는 것은 뭐예요? 표제부라는 것은 뭘까요? 부동산의 신상이야, 신상. 갖고는 뭘까요? 갖고는 소유권의 내용이 들어겠네요. 얼굴은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해관리. 전세권을 보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죠. 소유권의 내용을 보려면 갖고, 부동산의 신상은 표제부를 봐야 되겠죠. 표제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몇 개 하고 가자고. 몇 개 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위에다 좀 올려봐요. 자,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하니?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뭐예요? 공적 정보에 많은 거 기록하는 거. 이게 뭘까요?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굴 기록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묶어요. 요렇게 묶어서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기록이야.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굴 기록.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그러면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각각의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 등기 정보 자료가 돼.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등기 기록 그러면 뭐예요? 등기 정보 자료.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외워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앞에다 한번 요거 라인에 맞춰서 써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 것. 이게 바로 등기부야. 그러니까 등기부의 개념이 나왔네요.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 세 부분으로 편성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라는 겁니다. 등기부.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일반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됐어요? 세 부분. 일반 건물은 세 부분. 세 부분 그럼 뭘까요? 표제부, 갖고, 얼굴.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이거는.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 이걸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잖아. 등기 기록. 그러면 여기도 몇 기록이 돼야 돼요? 한 기록이 돼야죠. 두 기록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중복 등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 여기도 한 기록이 돼. 그러면 여기에다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돼야 돼. 1부동산 1등기 기록. 1기록주의. 그러면 요거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나서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네. 그래서 써요. 그래서 나중에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거든.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몇 등기 기록주의다. 1등기 기록주의가 돼. 한 부동산은 몇 기록? 한 기록이 돼야 돼. 두 기록이 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일부 1처제,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일물 일건주의듯이. 그러면 이제 등기 불안 결혼과 등기 기록, 등기 불안 개념을 잡았네요. 영어는 무슨 등기 볼까요? 여기 앞에다 가로 열고 전산이라고 써놔요. 전산 등기부야. 전산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산 등기부는 어때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거 등기부를 똑같이 복사를 해야 돼. 복사 써놔요. 이게 바로 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자, 등기부 부본 자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 자, 바이러스를 먹을 것 같으니까 보조 기억 장치 똑같이 복사를 해놔야 돼. 이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가 돼. 장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표제부는 사실. 자, 지목이 바뀌었다. 어디가 먼저 바뀌어? 대장이 바뀌죠.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서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를 촉탁하면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 뭐가 바뀌어? 지목이 바뀐다는 거야. 이제 연관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자, 표제부는 그러면 요거 하나 써놔요. 표제부는 여기에다 1개월이라고 써놔요. 나중에 어차피 어려울 거야.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요거 1개월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예외권리. 얼구는 등기를 여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해요. 60일. 어디에서? 어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강제해. 특별조치법에서. 자,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문제 나가볼까요? 자, 지번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지번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몇 개월? 1개월. 그래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선생님, 요거는 이해보다도 빨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에 강제한다? 1개월. 바꾸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소유권은 무슨 건? 소유권. 각구는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 권리. 좋아요. 소유권이라고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자, 여기 이제 요거 묶어요. 요거 묶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권리. 그래서 권리. 여기에다 정 붙여봐요. 권리증이 탄생하게 되네. 권리증이 뭐냐면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 옛날에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신 등기필증에 대신해서 쓰인 게 바로 등기필 정보가 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네요. 자, 등기필 정보란
자,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 우리 이제 한마디로 실무상은 권리정 하는 게 이거예요. 권리정이 뭐예요? 등기를 마쳤다고 뭐예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 뭐예요? 음식점 카드 긁으면 뭐 줘요? 영수증. 그러면 요거는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 영수증이 불가하다라는 거야. 영수증. 영수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잊어먹어도 돼야 안 돼? 잊어먹으면 돼야 안 돼? 돼요. 영수증 잊어먹는다고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잊어먹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어. 근데 이 재발급은 안 해줘요. 영수증 재발급 안 해주잖아. 재발급 안 해주더라도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럴 때 뭐요? 여기에 가름해주는 효과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영수증 대신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 일단 이제 네 가지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등기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봐봐요. 등기부란 이제 외워줘야죠. 토지 몇 부분? 세 부분. 건물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몇 부분? 세 부분과 네 부분. 자, 일반 건물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권리 사실. 사실. 그래서 이걸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 나중에. 갖고 얼고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용어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표지문은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각각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등기기록.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정보자료. 그럼 한 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되고요.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로 편성되는 것을 뭐라 그래? 등기부라 그래. 그럼 엄격하게 말한다면 등기 기록이 커요? 등기부가 커요? 등기부가 크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다? 등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전선 등기부는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부 부본 자료.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는 갖고 얼고 권리죠. 그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정. 읽어봐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몇 페이지 잠깐 기초인문서 한번 펼쳐볼래요? 자, 344페이지로 가봐요. 자, 344페이지 거기 자 가로 2번을 봐봐요. 중간에 가로 2번. 자, 등기기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등기기록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해서 크기 중심키네 줄쳐놔요. 등기정보자료. 344페이지. 그러니까 등기기록 그러면 이제 이거 읽어봐요. 무슨 정보? 등기정보자료. 자, 2번으로 갈까요? 등기부는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하는 거? 편성 줄쳐놓고. 그러면 등기정보자료가 뭐가 있는데 읽어봐요. 이거였잖아 아까. 표제부, 갖고, 얼고. 이걸 편성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야. 자, 3번은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 보조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래?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자, 4번은 자 등기필 정보가 나오네. 일종의 권리증이죠. 등기부에 새로운 줄쳐놓으세요. 새로운.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작성하는 정보죠? 등기관이. 자, 이제 등기법을 볼 준비는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우고 잠시 우리 쉬었다 해서 본격적으로 프린트 1페이지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첫 시간에 읽어봐요. 자, 물건의 특질 외워야 돼. 무슨 성? 절대성과 베타성. 절대성은 우선적 효력과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개? 3개. 반환, 제거, 예방. 베타성은 공시의 원칙과 뭐요? 일문일권주의. 부동산은 뭘로? 등기, 동사는 인도. 일문일권주의가 원칙이죠.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표적으로 집합건물과 용익물건이라는 거.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 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부동산 등기란 등기한이 등기소에서 어디에? 등기부에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거.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 2종류. 토지와 건물. 건물은 다시 나눠집니다. 일반 건물 3부분. 집합 건물 4부분. 집합 건물은 매년 축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갖고 올고 요거는 등기 기록. 요걸 뭐라 그래?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자, 등기부, 등기법. 자, 갖고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굴로 편성된 걸 등기부라 그래.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일을 복사해내야 돼. 그게 뭐야? 등기부 부원자료. 그걸 뭐라 그래? 보조 기억 장치. 자, 표제부는 권리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로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게 머릿속에 줄줄줄줄줄줄 나와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제 등기법만 해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부분과 안 이해할 부분을 구분을 못해요. 이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을 해놓고 외워놔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1페이지 맨 앞장 펼쳐놓고 이제 쉬었다 하자고요. 그래서 쉬었다 합니다.